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기초연금 이제부터 못 받으십니다 라고 통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복달도 확인조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았는데요. 평소월 조사 대상자는 대략 30에서 40명가량이었다면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는 350명 정도로 대거 중단 통보가 왔답니다. 중단 통보를 받으신 어르신들도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힘든 4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중단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연금 안 끊기고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공무원 막내딸 복달입니다. 2023년 4월 대대적인 기초연금 확인조사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규모와 범위가 넓어 많은 분들의 기초연금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과 이자소득, 금융재산 증가인데요. 지난 일주일간 복달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2년 만에 조사라 그런지 금융재산이 증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23년 공시지가 하락을 고려하여 22년 공시지가 정보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원래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야 하지만 확인조사 미실시로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어르신들께는 희소식이겠네요. 그렇다면 중단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조사 시 소득과 재산 항목을 더해 최종 소득 인정액이 산출되죠. 이 부분은 고정된 산식이 있기 때문에 공제율도 공제금액도 모든 신청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채는 재산에서 빼드리는 건데 모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재산이 있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0년 조사 시 부채가 반영되어 기초연금 자격을 유지했는데 이후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 올해 조사에서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어도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연금, 근로소득, 재산이 일체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재산만 10억이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이분이 만약 부채가 4억이 있다면 순재산은 6억이 됩니다. 이 6억에서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빼고 4%를 곱한 다음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193만 원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4억 빚을 모두 상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의 소득 인정액은 약 326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부채가 있으면 기초연금 자격 유지에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회신주는 내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받으신 부채는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 부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어보신 후 부채증명원 같은 증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세요. 주택연금은 4명이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채가 적고 재산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조사를 하게 되면 부채가 감소해서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반영됩니다. 다른 개인연금,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때문에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들과는 달리 연금을 지키는 굉장히 유리한 항목입니다. 4명이의 집도 지키고 매월 소득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부채로 반영되어 재산액도 감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그 연금 누계액이 부채로 반영되어 있을 텐데요. 이미 가입한 어르신 중 연금 감소 또는 중단 통보를 받으셨다면 주택연금 누적금액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부채를 더 늘려 기초연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연금이 개시되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개인연금. 개시 연령이 도래되어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월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전액 반영되지만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소득 인정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민해보시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일시금으로 개인연금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매월 받는 연금이 아니라 연일회 또는 2회만 받는 연금이라면 꼭 조사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세요. 연일회 받는 연금이라도 연금소득이 반영되면 월별 소득인정액으로 자동 환산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기초연금 조사와 자격 책정, 연금 지급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지만 어르신들의 상황과 여건, 태도에 따라 사정을 반영해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도 하고 이 결정이 기초연금 자격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단 통지서나 전화를 받았다면 무턱대고 욕을 하거나 소리 먼저 지르지 마시고 어떤 항목이 초과됐는지, 반영된 것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차분히 물어보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욕을 하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면 오히려 더 원리 원칙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복달도 중단 통보를 절대 하고 싶지 않죠. 복달의 돈도 아닌데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정해진 기준과 규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르신들께는 소명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드리기도 하고 소리치고 쌍욕부터 하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리기도 전에 전화를 빨리 끊고 싶은 생각 먼저 듭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똑똑한 방법이겠죠? 모든 소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전화로 구구절절 설명을 하셔도 마지막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서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항목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지 또는 감액되는지 물어보고 그 항목에 따라 앞에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소명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앞으로도 기초연금 맘 편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모르면 손해보는 복지정보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